10차시 영화 감상 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영화를 감상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그런 개략적으로 살펴본 감상 후의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입니다. 이건 말로 하는 활동입니다.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는 제가 영화 수업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해왔고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면서 이 활동이 영화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수업의 어떤 교육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묻고 답하고 혹은 삼파법 같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질문 수업과 제가 하고 있는 영화 수업은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을 찾는다면요, 질문 수업이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영화 수업은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예상하고 그리고 구안한 뒤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고 영화 속의 줄거리나 영화 속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교사의 가치 판단이 잘 안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수와 양에서는 교사가 얼마나 많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꼈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수와 양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영화는 그 연령대의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업을, 즉 통상적인 국어 수업과 통상적인 다른 교과 수업을 충분히 해보신 교사라면 그것에 대한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것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점은 영화에서 나오는 질문이지만 영화를 물어보는 질문이고 영화 속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평소에 물어보지 못한 질문을 영화를 빗대어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만하다든지 그 아이가 용기가 부족하다든지 그 아이가 평소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저하는 영화 주인공, 그 용기를 드러냈던 영화 주인공, 그 위험에 처했던 상황들을 영화 속에 있는 상황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아이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 속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사는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보는 것은 단발적인 발언 혹은 단편적인 발언 혹은 감정을 속이는 발언이 아니고 꾸준하게 일관적인 발언이 나올 때 혹은 꾸준하게 일관적인 활동을 할 때 저 아이는 이런 성향을 가질 개연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아이가 그런 성향이 아닐 수도 있고 잠시 흔들려서 감정이 흔들려서 용기가 사라지거나 혹은 자존감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수업의 특성상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아이들이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소심하고 과거에는 좀 자신감이 없었고 과거에는 그 용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 할지라도 영화를 꾸준히 보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의 성향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거나 혹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이면서 가장 중추적인 활동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셔야 되는 활동인데 인상적인 것을 말하기는 보고 난 기억과 느낌, 자신의 감정 혹은 자신의 바람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친구는 혹은 그 주인공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예상해 보거나 혹은 그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혹은 그 아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이것에 대한 대처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러니까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건 교사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냐라고 아주 대략적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본 장면 중에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그것에 아이가 말한 것에 궁금한 것을 계속 끌어내면 돼요. 왜 그 장면이 인상 깊었어? 왜 그 장면이 너한테는 기억에 남았을까? 그럼 애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하겠죠? 그럼 부족하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었니?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를 꾸준히 물어보면 아이들 좀 당혹해 합니다, 처음에.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를 저는 처음에 이걸 찾아냈을 때 심각하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가 부조화됐을 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존심의 나와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자존감의 나가 좀 다를 때 교실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굉장히 센 척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랑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뻐기기를 너무 많이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아이가 대답하는 것도 결국은 잘난 척하거나 센 척하는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거죠. 맥락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계속 물어보다가 평소 수업할 때 모습 하나 꺼내는 거죠. 그런데 너 뜀틀 뛸 때는 잘 안 뛰려고 하더라. 네 차례 되니까 살짝 뒤로 도망가던데. 이러면 서로 피식하게 웃으면서 에이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의 감정선을 안 건드리면 좋지만 이렇게 이제 밀당의 특성상 조금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건드려서 애가 성질을 내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안해. 선생님 몰랐어.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예. 그래서 허용적인 수업이라고 미리 얘기해주고 이렇게 영화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선생님은 영화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다. 야 미안하다.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간혹 한 번씩. 그래서 정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서 선생님 영화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너에 대해서 물어본 거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할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그 감정의 선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기회가 자주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수업은 그럴 이제 기회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당을 하는 것은 경험치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경력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나의 경험치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불안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편적으로 기억한 것을 좀 더 이렇게 맥락이 있는 논리성으로 가는 활동은 결국 또 수업의 활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기억한 아이들은 이게 발표하라고 하면 특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확 비약해 버립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 단계가 없이 너무 비약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그 과정이 어떤 거였는지 하나씩 이렇게 물어보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들어보게 경청하게 함으로써 그걸 조금씩 메울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는 우리가 영화 수업을 처음 시작하셔서 한두 번 정도는 다 실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수업 처음부터 영화 수업 끝까지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지만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만으로 수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100분 영화를 보며 그 4시간 영화 수업 편성했는데 1시간 오롯이 남지 않습니까? 오롯이 남는 걸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만으로 1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실에 20명 있으면 한 명씩 물어만 봐도 20분 지날 거고요. 아니면 그 인상적인 장면 말할 때 분명히 감정이 터진 아이들도 있고 그게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도 있고 혹은 좀 더 비약하거나 혹은 편입만 기억하거나 그런 아이들하고 주고받다 보면 아이들이 욕심도 생겨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기 정리를 못해서 발표를 못한 아이들한테는 꼭 이런 말 해줍니다. 그래, 괜찮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보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한 번 더 해볼래? 한다 그러면 시켜주고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친구.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압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는 이렇듯이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간단한 거지만 1시간 내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만 가지고 만들어낸 게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 게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한테. 얘들아, 선생님이 올해 20년째야. 그런데 애들하고 너희들하고 질문 게임을 매년 하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근데 이 게임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단다. 너희들은 무조건 질문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그리고 너희들이 질문이 끝남과 동시에 선생님은 대답을 하는 거지. 이거 누가 유리하겠어? 맞아. 너희들이 굉장히 유리해. 대신에 질문을 하는 종류가 아닌 것이 3가지만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시간에 관한 질문이야. 선생님, 1936년 3월 2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런 거는 안 물어도 돼. 이런 거는 검색해 보면 다 나와. 두 번째는 숫자에 대한 질문이야. 선생님, 운동장에 모래알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이런 거는 안 물어봐도 돼. 그건 대답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대답해 준다고 해서 교육적으로 너희들의 지식을 증가하는데 가치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세 번째는 선생님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야. 선생님 첫 키스는 언제 하셨나요? 이거는 대답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발달에 별 도움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아니라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질문해도 괜찮아.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이제 질문할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면 아는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질문할 거리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주는 왜 생겼나요? 선생님, 공룡은 왜 멸망했나요? 선생님, 귀신은 있나요? 이런 종류의 질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게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질문이 시작함과 동시에 대답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것을, 내가 인상적이라고 말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그림으로 한 것 중에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는 저학년이나 영화를 처음 시작한 아이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작은 종이는 좀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큰 도화지를 실패해도 괜찮다는 개념으로 좀 많이 쌓아놨고, 처음에는 일부러 한 1000장 좀 쌓아놔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그려보라고. 그래서 목적은 될 수 있으면 좀 크게 그려보라고. 크게 그려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는 그리는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화 감상평 쓰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상평 쓰기는 처음에 그냥 백지를 줬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백지를 주는데 조건을 주는 거예요. 영화 감상평은 줄거리 쓰기, 인상적인 장면 쓰기, 만약 나라면이라고 하는 장면 쓰기, 이래서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줄거리, 인상적인 장면,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쓰게 해주면 처음에는 8대 1대1, 즉 줄거리가 8, 그 다음에 인상적인 장면 1줄, 만약 나라면 1줄. 그래서 아이들은 꼭 이거 물어보죠. 선생님 다 채워야 됩니까? 그리고 꼭 이거 물어봐요. 선생님 뒷면에 써도 돼요? 뒷면까지 빽빽이 썼는데 줄거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애들 보고 줄거리를 많이 써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2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이 처음에 줄거리 다 얘기해 줬지? 그러니까 줄거리는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쓸 필요 없어? 그다음 2번째는 줄거리를 아무리 많이 써도 언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만약 나라면이 무엇인가만 중점적으로 읽어주시다 보면 점점점 줄거리 4, 인상적인 장면 3, 만약 나라면이 3, 이런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글쓰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를 조금 더 변형시킨 것이 영화 캐릭터 그리기입니다. 특히 인크레더블로 아이들의 심리를 훔쳐보는 활동에서는 인상적인 등장인물에 대한 캐릭터를 그리는 것을 합니다. 그때는
큰 종이를 도화지를 주고 어떻게 그리라고 전혀 안 합니다. 이걸 자체를 크게 그렸는지 작게 그렸는지 너무 구석에다 배치했는지 명확하고 또렷하게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 정도만 파악을 할 용도로 하고 캐릭터 그리기는 보통의 아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즐거움의 차원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에는 포스터 만들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그걸 영화, 포스터, 광고 만들기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5, 6학년들은 이 활동을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직접적인 영화 포스터는 아이들이 검색해서 참고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시로 표현하기가 있는데요. 시로 표현하기 하면 영화의 장면을, 극적인 장면을 표현하기로 하는 그런 활동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쓰기 활동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로 표현하기로 하면 아이들이 이제 동시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편지 쓰기. 이거는 만약 나라면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등장인물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등장인물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포카술인 거죠.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얘기하거나 나의 불안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쓰기는 만약 나라면을 심화시키는 포카술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컷 만화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기승전결로 표현하고 모둠 활동할 때는 이 방법이 있어요. 모둠 활동할 때는 도화지를 나눠주고 기승전결할 사람을 정하고 아이들이 어떤 장면을 정할 건지를 토론하게 한 다음에 그리는 방법이 있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려서 칠판에 붙여두고 나와서 설명을 하게 하면 이것도 아들 재밌어 합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유발표가 있어요. 만약 나라면 확장시킨 거예요.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크레더블에서는 초능력 나오거든요. 초능력이면 나는 어떤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을까? 나는 만약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나와 있던 장면이나 그런 특징 혹은 능력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영화에 대한 역할놀이. 이 역할놀이는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 어느 장면을 역할놀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극본이나 연극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이런 역할놀이를 하게 되는데 영화는 너무 좋아요. 영화는 인상적인 장면이 탁 나오기 때문에 그 모둠에서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것인가를 정하고 배역을 정합니다. 예, 배역을 정해서 그 장면을 이렇게 아이들이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할놀이를 할 때는 영화 속의 장면을 재현하면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극은 마찬가지로 역할놀이를 좀 확대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상황극을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저학년은 좀 하기 어려워요. 저학년은 역할극 정도로 그냥 재현하는 것으로서 끝내고 상황극은 고학년을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심화시키면 특히 가족에 대한 영화를 나왔을 때 뭐 엄마 아빠를 대신해 본다든지 아니면 동생의 역할을 대신해 본다든지 그래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역할을 대신해서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보게 합니다. 혹은 영화를 모티브로 해서 아예 설정을 만들어줘요. 다투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이와 엄마가 갈등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친구지간에 갈등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어떻게 될지를 이렇게 역할놀이를 좀 확대해서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화 토의와 토론의 방법은 영화 토의는 굉장히 고급 활동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겪을 만한 상황과 비슷한 내용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게 합니다. 과연 주인공이 선택한 저 방법이 옳았을까? 저것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꾸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영화의 주인공에게 저것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었어? 꼭 저렇게 해야 됐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토의를 해보는 것이 영화 토의입니다. 프리윌리에 나오는 장면 하나를 인용하면요. 그 사장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일부러 윌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과연 그것이 옳았는가?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꼭 저 방법을 썼겠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토론은
고급 활동 중에서 가장 정점인 활동입니다. 근데 의제는 찬성과 반대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정하되 영화의 중심 주제가 드러나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토론을 생각하고 영화를 봤는데도 토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영화 수업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토론을 준비를 만약에 교사가 했는데 토론이 안 된다. 그럼 토의만 하고 토의도 안 된다. 그러면 마냥나라면이라고 하는 자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낮추어서 가장 잘 되는 활동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영화 수업은 교사가 설계하고 들어가지만 설계대로 안 되는 것도 그것이 영화 수업의 묘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토론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자신의 입장이 무언지를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영화 수업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매력이에요. 이게 두려움이고 불안과 욕망이 교차하는 수업 자체가 영화 수업입니다. 누구의 불안과 누구의 욕망이죠? 그건 교사입니다. 교사 내가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이렇게 불확실한 곳에 대입시켜보고 수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거꾸로 보면 아이들은 항상 불확실한 거예요. 선생님이 뭘 꺼내놓을지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항상 불확실한 속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학원을 가서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도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확실한 것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업 들어갈 때 한번 교과서 이렇게 보고 지도 살펴보는 건 우리의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는 수도 있거든요. 영화 수업은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확실한 것에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팁을 말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것인 양 뭔가를 얘기하는 것. 그리고 토론을 준비하는데 토론이 안 될 수 있다.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런 기회를 영화 수업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요, 영화 감상 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 그리고 말로 하는 활동과 글로 하는 활동 해봤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 그리고 토의와 토론하기 활동도 있습니다. 네, 영화 감상 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를 마치며 차승민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퀴즈를 확인해 보세요.